토트넘 성적이 좀 많이 안 좋은데 저도 볼 때 좀 마음이 안 좋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저도 손흥민 선수의 팬이고 또 최근에는 또 양민혁 선수가 간 팀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른 분들은 아니실 수도 있는데 제가 어떤 팀을 응원하는가랑은 또 별개로 그 토트넘에서 한국 선수들이 코리안 리거들이 잘 뛰어줬으면 하는 마음은 좀 있어요. 그들이 좋은 팀에서 좋은 성적, 좋은 결과를 맞이했으면 하는 것 이런 욕심은 또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성적이 좀 너무 안 좋죠, 토트넘이. 사실 이게 토트넘이 경험해보지 못한 순위죠.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좀 해외 기자들, 관련된 전문가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제가 좀 정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보시고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이 에리스는 이런 보도를 냈어요. 토트넘의 현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스퍼스는 프리미어리그에서 4연패를 기록하고 있고 2008년 이후 이 대회에서 가장 긴 무승 행진을 달리고 있다. 이들이 지난 11경기에서 이긴 유일한 팀은 최하위 사우스햄튼뿐이다. 토트넘은 6경기 무승이었던 에버튼, 7연패 중이었던 레스터에게 승점 3점을 선물했다. 현재 소셜미디어에는 닥터 토트넘이라는 밈이 넘쳐난다. 모든 것이 통제 불능으로 치닫고 있다. 만약 스퍼스가 두 컵 대회에서 모두 탈락하고 브렌트포드에게도 진다면 포스테코글루의 자리는 분명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다. 반면 그가 리버풀을 이기고 토트넘을 2008년 이후 첫 트로피로 인도한다면 지난 고통과 굴욕이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토트넘이 어쨌든 살아있는 대회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거를 만약에 트로피를 딴다. 그러면은 포스테코글루에 대한 지지나 여론들이 뒤집힐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이대로 간다면 포스테코글루의 자리가 분명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떠나서 이 닥터 토트넘이라는 밈은 정말 마음이 좋지는 않죠. 팬들이 봤을 때. 토트넘의 부상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토트넘의 부상 위기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다. 한 선수가 돌아오는 순간 다른 선수가 부상을 입는 것처럼 보인다. 지난 레스터전 파페 마타사르는 54분에 교체됐는데 포스테코글루는 그가 분명히 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출전해선 안 됐다고 인정했다. 히샬리송 역시 사르와 함께 피치 위를 나왔는데 포스테코글루는 그가 사타구니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고 밝혔고 전반전에 빼야 했지만 그에게 10분을 더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히샬리송은 햄스트링 부상에서 막 복귀한 참이고 2개월 동안 출전하지 못했다. 포스테코글루는 그런 히샬리송을 10분 더 뛰게 했어야 했을까? 그는 12월 첼시에게 패한 일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것 같다. 그 경기에서 로메로와 판더벤은 부상에서 막 복귀해 출전해서 곧바로 또 부상을 당했다. 여기서부터가 참 뭐라고 해야 될까 이 기사의 핵심인데 이에 대해 많은 토트넘 팬들이 다니엘 레비 회장에게 좌절감을 표하고 있다. 포스테코글루가 아니죠. 자세히 읽어보실게요. 레비 회장과 테크니컬 디렉터 요한 랑게가 이적 기간 동안 골키퍼 안토닌 킨스키를 제외하고는 어떤 선수도 영입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 포스테코글루는 어느 정도 동정을 받을 만하다. 지난달 토트넘의 최고 선수는 그레이와 루카스 베리발이었다. 이 두 18세 선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빛을 발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만 스퍼스는 절실하게 지원군이 필요하며 아무도 오지 않은 것은 포스테코글루의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얼마 전 포스테코글루와 서포터 간의 짧은 충돌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팬들의 가장 많은 분노는 여전히 레비를 향하고 있지만 이제 그들의 분노는 포스테코글루에게도 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놀랍게도 이번 레스터 경기 전까지 현지 팬이나 이쪽에서의 그런 여론들을 보면은 포스테코글루를 지지해줘야 된다라는 여론이 더 많습니다. 더 많았어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왜냐면은 포스테코글루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많은 분노가 그리고 좌절감이 다니엘 레비 회장에게 향하고 있었다. 포스테코글루 엔진은 괜찮아. 엔진은 잘해주고 있어. 최선을 다해주고 있어. 정확하게는 레비랑 랑게가 이적을 안 해줘서 그래. 동정을 받을 만해. 스퍼스는 절실하게 지원군이 필요한데 아무도 오지 않은 게 포스테코글루의 잘못이 아니잖아. 라는 여론이 이번 레스터 경기 전까지 어떻게 보면 다반수 이상이었어요. 보통은 그랬죠. 아마 뭐라 해야 될까 국내 토트넘 팬분들의 생각이랑 그런 의견하고는 약간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 이 기사의 핵심이 뭐였냐면은 그 여론이랑 생각이 레스터전 이후로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보통은 엔진은 괜찮아. 문제는 레비가 영입을 안 해준 거, 레비가 짠돌이처럼 군 거, 뭔가 이 재정적인 거에만 신경을 쓴 거, 이게 문제였고 선수들도 문제였다. 엔진은 괜찮아. 열심히 해주고 있어. 이 여론이 대다수였다면은 이번 레스터전 이후엔 그 여론도 조금씩 뒤집혔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짚어요. 사르가 54분에 교체됐는데 그가 분명히 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출전해서 안 됐다. 안 됐다? 그럼 왜 출전을 시킨 거죠?
이거 나중에 얘기한 겁니다. 나중에 얘기한 거예요. 경기 전에 얘기한 게 아니라 경기 후에 얘기한 거예요. 그가 분명히 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출전해서는 안 됐다. 뭐 출전은 다른 사람이 시키나요? 선발 라인업은 뭐 다른 사람이 하나요? 제가 좀 싫어하는 감독의 화법이 몇 개 있는데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라이브 때 몇 번 말했거든요. 제가 싫어하는 감독의 그런 인터뷰 스타일이 있어요. 소위 얘기하는 그 유체이탈 화법을 제가 되게 싫어요. 분명 지 클럽 얘기하는데 남의 클럽 얘기하듯이 하는 말들을 제가 되게 싫어하거든요. 본인이 짠 라인업이고 전술입니다. 히샬리송도 마찬가지였죠. 히샬리송도 사르랑 같이 피치기를 나왔는데 그가 사실 사타구니의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사실 전반전에 빼야 했어. 근데 그에게 10분을 더 주고 싶었어. 이게 히샬리송이 건강한 선수가 아니었잖아요. 햄스트링 부상에서 막 복귀한 참이고 2개월 동안 출전하지 못했던 선수입니다. 그런 선수를 왜 10분 더 뛰게 했어야 했을까? 감독이 물론 이제 전술, 시스템, 현대축구에서 정말 중요하게 보는 거 이런 것들도 너무 중요하지만 감독이 옛날부터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했던 역량이 있잖아요. 선수단 관리. 이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포스테코글루는 12월 첼시에게 패한 그 일에서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한 것 같다. 그 경기에서도 똑같았죠. 아마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날 경기에서 로메로랑 판더벤이 이제 라인업 나오기 직전까지만 해도 뭐라 얘기했냐면은 저도 그렇고 뭐 해설위원님들도 그렇고 로메로랑 판더벤 못 나올 것 같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잘 모르겠다. 안 내보낸 게 맞지 않을까요? 이랬어요. 근데 그날 어떻게 됐어요? 곧바로 부상에서 복귀한 뒤에 곧바로 출전시켜서 곧바로 또 부상을 당했다. 이게 물론 이해를 합니다. 정말 중요한 매치였던 거 알아요. 첼시랑 매치 얼마나 중요합니까? 더비 경기고 중요한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물론 더비 매치 너무 중요한 경기예요. 너무 중요한 경기인데 더비 매치라고 해서 승점이 10점짜리는 아니잖아요. 시즌 전체를 봤을 때 어쨌든 장기적으로 끌어갈 감독이라면 그리고 이번 시즌에 뭐 첫 부임한 것도 아니고 여러 시즌을 부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감독이라면 장기적인 시야를 봐야죠. 지금 토트넘에서 제일 주목받고 칭찬을 받기도 하는 선수 그레이랑 루카스 베리발이잖아요. 이 두 선수, 이 18세의 어린 두 선수가 이렇게 빛을 발하는 상황이 팀에 있어서 좋은 일일까? 사실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경험치를 먹여야 하는 성장을 해야 하는 그 두 선수가 지금 팀에서 당장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거 이 상황 자체가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레스터전 이후에 뭐 짧은 영상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포스테코글루가 이제 나가는데 경기장 나가는데 팬이 그래요. 너 때문에 우리 다 같이 강등당하게 생겼어. 너랑 같이 가라앉게 생겼어. 이렇게 포스테코글루한테 야유를 합니다. 정말 가까운 위치에서. 그러다가 그걸 듣고 포스테코글루가 나가다가 돌아와서 그 팬을 노려봐요. 그런데 그거를 보고 주위에서 말리면서 포스테코글루를 끌고 나가는 그런 장면이 잡혔거든요. 카메라에. 그런 장면이 이제 여론이 다니엘 레비뿐만 아니라 포스테코글루에게도 분노가 향하고 있다는 그 증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번에 다른 기사입니다. 닉 밀러의 기사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포스테코글루는 부상당한 선수들이 복귀하면 팀의 폼도 올라올 것이라 생각한다. 아마도 그는 오를 것이다. 판더벤, 로메로, 우도기 등이 복귀하면 상황은 나아질 것이다. 하지만 지난 11번의 리그 경기에서 토트넘은 단 한 번만 이겼다. 그 상대였던 사우스햄튼은 너무나 형편이 나빠서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팀이었다. 포스테코글루는 끔찍한 부상자 명단이 토트넘의 현재 성적에 대한 주요한 혹은 유일한 이유라고 믿거나 그런 이야기를 만들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모두 부상 때문일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극도로 특정한 선수들 없이는 일할 수 없는 플레이 스타일을 가진 감독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물론 토트넘의 문제는 포스테코글루를 없애는 것으로 전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안토니오 콘테 등 레비 밑에서 고용된 16명의 감독들이 사라진 것으로 구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결과와 성과 측면에서 새로운 전환점에 도달하고 있으며 누가 오든 다른 사람이 가장 나은 대안이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포스테코글루가 계속 얘기하는 게 부상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인터뷰 보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부상자들 돌아오면 괜찮아질 거다? 뭐 판더맨 돌아오면 괜찮다? 로메로 돌아오면 괜찮다? 우리 지금 내보낼 선수가 없다? 물론 그게 저는 어느 정도 팩트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면 포스테코글루 전술에서 그 기동성 좋은 센터백들이 차지하는 그 역량들, 위치들, 그 중요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포스테코글루가 하는 게 그 부상자 문제가 토트넘의 현재 성적에 대한 주요한 혹은 유일한 이유라고 믿거나 감독 스스로가 일부러 그런 이야기를 만들고 있다. 어떻게? 팬들이 그렇게 믿도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충격적이죠?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 선수들에 대한 부상이 문제고 나는 괜찮아 라는 식으로 스스로 그런 이야기를 일부러 만들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기사에서 이 보도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거예요. 하지만 그게 전부 부상 때문일 수 있을까? 네가 얘기하는 거 부상 얘기가 전부다 뭐 사실이라고 치자. 그거 하나가 전부일까?
이 문장이 전 핵심이라고 봅니다. 만약 포스테코글루가 얘기한 대로 부상이 정말 심각해서 부상 때문에 이탈한 선수들, 그들 때문에 축구가 안 된다면, 당신의 그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한다면 그 특정한 선수들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 그 시스템, 그 전술을 고집하는 감독, 당신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일침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정말 많은 감독들이 있고 그 감독들마다 뭐 철학, 원하는 거, 생각하는 축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시스템에 대한 고집이 있고 명확한 철학이 있는 팬마저 최근에 어느 정도 시스템을 변경하고 상황에 맞게 좀 맞추고 이런 그림들? 그런 것들을 보고 있자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융통성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씩 들어요. 형 왜 이렇게 토트넘 얘기 많이 안 만들어주냐, 토트넘 뭐 전술 분석 얘기 왜 이렇게 안 해주냐, 이런 얘기 가끔 듣거든요. 아니 뭐 맨유 얘기, 맨시티 얘기, 리버풀, 첼시 얘기 다 하는데 형 왜 토트넘 영상을 왜 이렇게 안 만들어주냐.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솔직히 얘기할게요. 영상 만들어도 똑같은 얘기밖에 할 게 없어서 그래요.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1년 반 전에 만든 토트넘 분석 영상, 이거랑 지금 2025년 1월에 만드는 토트넘 전술 분석 영상이랑 뭐 그 문제점, 시스템의 허점 이 얘기를 똑같이 해야 돼요. 동어 반복을 해야 돼. 맨날 똑같은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못 만드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이게 똑같잖아요. 뭐 433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양쪽 풀백들 안으로 좁히면서 미드필더 2명 다 올라가고요. 좁힌 풀백들 2명, 센터백 2명 해가지고 2-3 빌드업 합니다. 하프라인 넘어가면은 풀백들이 둘 다 올라가면서 메잘라처럼 움직여요. 윙어들은 넓게 벌리고요. 뭐 세세하게는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럼 후방에는 6번 미드필더 하나랑 센터백 2명 이 나오면서 이 나머지를 전부 다 넓게 커버하고 풀백들이 하프 스페이스를 점유하면서 공격하는 이 시스템이 됩니다. 똑같아요. 물론 세세한 거, 진짜 세세한 거는 뭐 조금씩 다를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철학, 그 근본적인 시스템은 똑같아요. 풀백을 공격적으로 쓰겠다? 후방에 선수들 많이 안 남겨놓겠다? 우리 공격적으로 하겠다? 이 근본적인 철학은 똑같습니다. 그럼 뭐 이 시스템의 약점은 너무나 불보듯 뻔하죠. 만약에 혹시나 빌드업에서 막혔을 때 최후방에 있는 2명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상대가 만약에 수비 상황에서 파이누서드 안에서 뺏은 다음에 뒷공간 때려 넣었을 때 이거를 기동성 좋은 센터백이 커버를 못하면은 전부 다 이제 라인을 내준다는 거, 이런 얘기 항상 똑같이 얘기를 해야 돼요. 레스터전에서 봤을 때 빌드업 하다가 끊겨가지고 나머지 다 올라가 있잖아요. 나머지 다 올라가 있으니까 중원이 텅 비니까 빌드업 할 때 엘카누스가 뻥 뚫려 있었죠. 혼자서 엘카누스가 그냥 중원에서 뻥 뚫린 공간에서 혼자 받아요. 그 다음에 올라가서 중거리 슈팅, 골. 이게 항상 나왔던 문제라는 건데 이게 계속 짚어졌던 문제잖아요. 사람들이 뭐 전문가들이 됐든 감독들이 됐든 맨날 얘기하는 문제가 아직도 똑같다. 참 뭐라고 해야 되지? 다른 클럽들과 이제 비교해서 봤을 때 이 토트넘이라는 구단이 저는 개인적으로 우승을 목표로 하는 팀인가? 이걸 모르겠어요. 이 구단이 우승을 하고 싶어하는 팀인가? 이거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빅식스들, 맨시티, 리버풀, 첼시, 맨유, 아스날, 토트넘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시티 말해 뭐합니까? 지난 몇 년간 프리미어리그의 지배자 왕조였죠. 리버풀 정말 많이 합니다. 첼시가 그 팀을 다시 갈아엎는다는 그 열정, 지난 몇 시즌 동안, 지금은 이제 우리는 그 결과값을 보고 있는 거고 지난 몇 시즌 동안 적극적으로 보여줬던 그 리빌딩 과정, 팀을 다 갈아엎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든 다시 새로운 모습을 만들겠다는 그 과정. 맨유도 진짜 힘들죠. 정말 힘들었지만은 그 10년간의 암흑기 와중에도 우승이 있습니다. 있어요. 아스날? 지난 몇 시즌 동안 시티에게 가장 큰 위협이었던 팀이 아스날이었죠. 아르테타의 아스날. 이거를 봤을 때 이 토트넘이 진짜 이 하는 행보, 첼시처럼 리빌딩을 적극적으로 했느냐? 다른 팀들처럼 적극적으로 우승에 대한 뭐 그런 열망이 있느냐? 모르겠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레비 얘기 너무 많이 나오고 정말 이제 우리가 너무 익숙한 얘기이고 하지만은 지금 뭔가 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팀이 바라보는 목표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토트넘이. 이 토트넘 구단 자체가 본인들이 우승한다는 거를 그리고 있기는 할까? 감독이 됐든 회장이 됐든 테크니컬 디렉터가 됐든 우리가 얘기하는 게 우승이 단순하게 이제 리그뿐만 아니라 모든 컵 대회들을 얘기하는 거죠. 뭐 유럽 대항전 포함해서. 이게 그냥 예를 들어서 중위권, 중하위권 팀이라고 하면 전 얘기조차 안 해요. 근데 빅식스잖아. 빅식스라고. 뭐 체급이 크고 팬이 많고 뭐 이런 당연한 얘기들이 있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냐면은 이 빅식스가 우승을 놓고 항상 경쟁하고 그 트로피를 바라보는 팀들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기사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은 토트넘이 정말 안 좋은 시기, 그것도 선수들이 대거 이탈한 이 상황에서 리그 순위가 정말 많이 내려갔어요. 근데 구단 측에서 킨스키를 제외하고는, 그것도 골키퍼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사주지 않았다. 순위를 올리고 싶어하는 팀의 행보인가? 라는 생각은 들어요. 냉정히 얘기해서. 지금 선수단의
그 퀄리티를 봤을 때 조심스러운 얘기긴 합니다. 선수단의 퀄리티를 봤을 때 물론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퀄리티라고 묻는다면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우승할 이게 선수단이냐? 라고 하면은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벤탄쿠르, 사르, 베리발, 히샬리송 이게 당연히 우승할 팀은 아니죠. 그러면은 넣어야죠. 새로 투입을 해야죠. 지난 아스날전에서 비수마, 사르, 베리발 이렇게 3미들 나왔죠. 아스날도 똑같이 3미들이었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파티, 웨데고르, 라이스. 냉정하게 얘기해서 상대가 되나요? 물론 베리발이 열심히 뛰고 어린 나이 치고는 잘해준다 이 얘기를 하지만은 어린 나이 치고는 잘하는 거지만 최고의 재능은 아니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야말이 아니잖아요. 사르, 베리발, 비수마 3미들이랑 파티, 웨데고르, 라이스 3미들이 붙으면은 이게 그래서 정말 사실 영입이 간절한데 부상 문제 빼고도 지금 퀄리티를 올리는 측면에서도 정말 영입이 간절한데 그래서 레비 회장에 대한 비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해외 축구 팬 중 한 사람으로서 토트넘을 응원하냐 마냐를 떠나서 이 팀이 잘 됐으면 하는 내 응원하는 팀을 떠나서 그런 마음은 항상 조금씩 가지고 있어요. 정확히는 팀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것보다도 그곳에 있는 선수들이 한국 선수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는데 너무 안 좋으니까 지금 아니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우승컵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들어야죠. 저는 그래서 토트넘이 빨리 정상 궤도로 돌아왔으면 해요. 그냥 대한민국 축구팬 중 한 사람으로서. 또 그런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도 좋은 폼 보여주고 또 새롭게 이제 토트넘에 합류한 양민혁 선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모습들을 빨리 볼 수 있었으면 해서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토트넘이 지금보다는 나은 상황이 되기를 바랍니다.